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런던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곧 프랭크 감독과 면담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쿠두스가 오피셜이 떴죠. 딱 피지컬만 봐도 미친 근육의 소유자, 가나 국적의 쿠두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쿠두스 영입에 대해서 영국 매체가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프랭크 감독 면담 직전에 스파이더맨 아시죠? 톰 홀랜드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쿠두스 오피셜이 뜨고 나면서 이제 존스는 이제 벤치로 밀려날 것이다, 쿠두스가 선발로 나오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라는 영국 매체 특집 분석 기사까지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쿠두스의 한 가지 기록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기록은 바르셀로나의 야말만이 능가할 수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목부터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만이 이 중요한 공격 지표에서 쿠두스를 앞서고 있는데, 이 수치들이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영입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토트넘 팬들은 이번 주 쿠두스 영입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 대표 선수가 토트넘의 공격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이적료가 너무 비싸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살펴보면, 하지만 쿠두스는 지난 시즌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다. 쿠두스는 리그 32경기에 출전해서 5개의 골과 3개의 도움만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일부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끝난 지난 시즌의 세부 지표들은 쿠두스가 경기의 다른 측면에서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다. 쿠두스의 통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야밍 라말만이 이번 시즌 유럽 7대 리그에서 쿠두스보다 더 많은 공격적인 1대1 경합에서 승리했다. 쿠두스는 261의 경합에서 승리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기사에서는 이제 쿠두스가 공격 지역에서 상대편 수비수와 경합을 시도하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라민 야말, 바르셀로나 아시죠? 그 선수가 제일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쿠두스다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가져와서 쿠두스 영입은 성공적일 것이다 라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두스는 토트넘에서 1대1 상황에서 우위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토트넘은 오랫동안 양쪽 측면에서 수비수를 상대로 1대1로 도파할 수 있는 윙어를 간절히 필요해 왔다. 지난 시즌 득점면에서 인상적이었던 존스는 드리블 부분에서 고전했는데 성공률이 단 37.9%에 그쳤다. 존스는 지난 시즌에 29.7의 전진 캐리와 46.3%의 크로스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그에 반해서 쿠두스는 존슨에 비해서 명백한 업그레이드로 평가가 된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 프로그레스 캐리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존스는 29.7이 나왔습니다. 근데 쿠두스 같은 경우는 73.7이 나오면서 약 2.5배 정도 더 잘하고 있는 쿠두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쿠두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이제 팀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쿠두스의 결정력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지난 시즌 은베모는 프랭크 감독 지도 아래에서 리그에서 20골을 넣으면서 최고의 득점 시즌을 보냈던 것처럼 말이다. 쿠두스는 이제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했는데, 토트넘은 7월 19일 레딩과의 첫 프리시즌 경기를 준비하게 된다 하면서, 이제 쿠두스는 프랭크 감독 밑에서 엄청난 골을 넣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쿠두스의 이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그레스 캐리, 전진 캐리가 어떻게 손흥민 선수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국 매체는 프로그레스 캐리, 전진 캐리를 이제 존슨보다 쿠두스가 약 2.5배 정도 잘한다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쿠두스는 73.7의 전진 캐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전진 캐리, 프로그레스 캐리란 선수가 공을 몰고 드리블을 앞으로 이동한 거리 중에서 팀의 공격을 유의미하게 전진시킨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골대에 직접적으로 가까워지는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을 최소 5m 이상 전진시키되 이제 상대 골대 쪽으로 상대 수비를 뚫고 전진하는 능력, 드리블 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간단하게 요약하면 위협적인 공격 전개를 만드는 드리블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보셔서 아시겠지만 존슨 이 녀석은 그걸 못했습니다. 전진 캐리를 못하면서, 존슨이 전진 캐리를 못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존슨이 그 틈에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받아 먹었던 존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매체에서는 쿠두스가 존슨보다 1대1 드리블 능력도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쿠두스가 선발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윙에서 전진 캐리를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왼쪽 윙어에게 더 많은 골 찬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스가 생기느냐? 수비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쿠두스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위협적으로 드리블을 치게 된다면은 상대 수비수들이 이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공을 가진 선수에게 압박을 집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쿠두스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끌어들이면 수비수가 이렇게 다 어그로를 끌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있는 반대편에 공간이 생기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미드필더와 풀백이 오른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수비 블록이 붕괴가 됩니다. 라인을 유지하던 수비 블록에 간격이 생기고 나서 이제 반대편에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생기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수비를 유인한 뒤에 빠르게 왼쪽으로 공을 돌리면 왼쪽 윙어가 1대1 상황이나 프리찬스에서 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찬스에서 공간에서 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두스는 아까 제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존스는 크로스를 못했거든요. 크로스 능력도 존슨보다 약 2배 이상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크로스를 넣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더 많이 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내피션이 아니라 과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쿠두스로 인해서 이제 날개를 달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프랭크 감독이 자신이 영입한 쿠두스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기회를 쿠두스에게 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와 어떤 시너지를 보여주게 될지 다음 주 주말 프리시즌 경기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파이더맨 배우로 유명한 홀랜드가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고 말았는데 해당 소식은 GQ 스포츠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톰 홀랜드는 영화 오디세이 촬영 도중에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승리를 시청했다. 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은 이제 홀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 유로파 리그 우승은 어떻게 축하하셨나요? 라고 말하면서 톰 홀랜드가 토트넘의 골수 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 어땠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톰 홀랜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놀란 감독의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장에서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서 이제 점수를 노리고 있다가 몰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스태프를 찾아가서 계속 소식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0분을 볼 수 있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다. 토트넘 우승해서 기분이 찢어졌다. 라고 말하는 홀랜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젤 감독이 경질을 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홀랜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조금 쓸쓸했습니다. 엔젤 감독이 떠나게 돼서 슬펐고 저는 그를 아주 정말 좋아했는데 감독으로서 존경했습니다. 시즌이 아주 험난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상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두 번째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 약속했던 대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건 정말 큰 성취라고 봅니다. 라면서 엔젤 감독이 경질된 것은 안타까웠지만 우승해서 좋았다. 라고 말하는 홀랜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대해서 말하는 톰 홀랜드였습니다. 저는 소니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년간 우리 클럽에 헌신해온 뒤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라서 어느 클럽에서나 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뿌리를 지키면서 토트넘에 남아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결정을 손흥민 선수가 내리던 그가 클럽에 남아도 다른 클럽으로 가도 저는 아주 큰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항상 토트넘의 레전드일 겁니다. 하면서 손흥민은 레전드 중에 레전드다 라고 말하는 톰 홀랜드였습니다. 와, 홀랜드가 영화 찍다가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드는 모습을 보았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극찬하는 톰 홀랜드의 멘트 너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리 케인이 낫니 손흥민이 낫니 라는 질문이 들어갔는데 두 선수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케인은 미넨에서 마침내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도 기뻤지만 손흥민이 런던에서 끝까지 남아서 우승을 했는데 어떤 것이 더 의미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냐 케인이냐 라는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러자 톰 홀랜드는 똑똑하게 대처하면서 다음과 같이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케인도 손흥민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는 게 분명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는 여전히 정말 친한 친구이고 케인은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죠. 저는 미넨에서 이적하는 걸 크게 지지해 왔는데 케인은 정말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우리가 케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에 대해서 아까운 점은 없습니다. 하면서 케인이냐 손흥민이냐 라고 조금 어그론을 끊을 질문에 이제 톰 홀랜드는 똑똑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런던에 복귀하고 나서 톰 홀랜드가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기사로 나면서 이번 시즌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또 토트넘의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